불박차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속도가 폭격장가 보다. 올라갑니다. 갑자기? 쭉쭉 올라가요. 차가 없으니까. 발진이야? 예.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앞에. 너무 어디가?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데 100km, 네. 100km, 108. 여기 교차로인데 여기는 시내 도로에서 그리고 근데 신호위반. 어떡해, 이게 뭐야? 신호위반. 어떡해, 이게 뭐야? 운전인가? 이거 그냥 봤다 박은 건데. 뭐야? 예. 신호가 아닌데. 이거 아니 누구 신호예요? 엄청난 과속으로 달리다 신호위반. 왜요? 이거 우리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한 거야. 양방향 직진이잖아요. 왜 그랬지? 근데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19요. 넘었어요. 갑자기 근데 왜 저렇게 밟았지? 30몇에서 그지? 왜 그러지? 이 속도로 오다가 아니 왜? 이내에서 멈출 수도 없잖아요. 속도 와서 우선으로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다쳤을 것 같아. 너무 이거 날아갔을 것 준비가 같아. 아예 안 돼서 옆둥을 박았으니까 또. 헬멧 있어도 이건 크게 다치지. 얼만큼 다쳤을까요? 이거는 많이 너무 다쳤어. 아니 날아갔을 것 같아 많이. 돌아가시지만 않으셨나? 엄청 다쳤겠죠. 10주 이상, 12주 이상 같은데. 예. 중상일 것 같은데. 저런 사고로 예컨대 병원에 여러 달 입원해 있고 장애도 크게 남고 그러면 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신호위반. 엄청난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신호위반. 형사처벌. 그렇죠. 형사처벌.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 구속. 형사처벌. 예. 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실형 실형. 실형이 있어요, 저거는. 중상인. 형사합의 안 되면 저렇게 실형 만들면- 선고돼야 옳겠죠. 안 됐나 보네. 아, 저 정도면 한 8월, 10월 정도는 실형이 선고돼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저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100대 빵이죠? 예. 어디를 얼마나 많이 다쳤고 많이 다쳤나 보다. 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랑 같이 용인 쪽으로 라이딩을 가서 새벽쯤에 복귀하는 길에 그 시내였습니다. 그 시내에서 그냥 신호 맞춰서 다른 차량들과 가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죠. 진짜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날아 돌아와서 부딪혀서 날아갔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충돌 딱 그 시점의 속도가 뭐 60km 정도의 상황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은 시작부터 막 120, 130, 140까지도 밟고요, 시내에서. 뭐야 근데? 착각했나? 사람들이 있든 말든 빨간불이든 말든 신호를 다 무시합니다. 그 전부터 음주네 이거. 음주인가 봐. 그렇게 신호 위반을 계속해서 오다가 와, 이 사람 왜 그래? 마지막에 저를 딱 치는 걸로 영상이 끝납니다. 운전자 아니에요? 운전자. 음주네 이거. 운전해. 아니, 왜 이렇게 운전했지? 잡아서 바로 뽑았나? 그 사고 당시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폐가 찢어져서. 와, 사고는 사실 제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뭐 어떻게 사고 난지도 잘 몰랐고 와. 응급실에 가서 괜찮냐 했던 기억이 있어요. 혼수 상태 있었나 보다. 이 사고 때문에 일단 왼쪽 다리 그 십자인대가 부서졌고요. 아이고, 와. 저거는 연구장인데. 그리고 쇄골이 부러지면서 왼쪽에 있는 늑골이 12개 중에 9개가 부러지고 핸들을 잡고 있던 손도 사실은 다 골절이 됐었어요. 온몸에 다 부러졌네. 23군데? 웬일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엑스레이 찍었을 때 왼쪽 폐는 피로 가득 차서 까맣게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에 사망 직전이었고 어우, 중상의 진단이 그래서 나온 건데 걸어야 될 텐데. 그 늑골이 사선으로 부러지면서 그러니까 흉추를 감싸고 있는 뼈까지 골절이 됐었어서 제가 하반신 마비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도 중추신경을 건드리진 않아서 제가 하반신 마비는 안 됐지만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건.
그 늑골 바로 옆에 신경들이 하나씩 있는데 다 손상이 돼서 통증이 정말 심하게 찾아옵니다.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PTSD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극복해보려고 약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교수님이 일단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계속 선언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 중이던 뭐 사업도 하나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하던 게 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중단이 되니까 모든 게 손실이고 빚도 많이 졌어요. 또 열받는 게 나오겠다. 형사적으로 정식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가해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연락해? 본인은?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다짜고짜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다. 근데 이거 본인한테 나는 얘기가 듣고 싶은 건데 본인은 할 수가 없대요. 무슨 왜?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이 그냥? 들어오면서 합의금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럼 얼마나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3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에? 3억도 모자라잖아.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지금 이 사고 어떤 사고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다시 좀 알아보시고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가 없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사로 넘어갈 때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연락은 없었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가해자는 그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고요. 집행유예? 합의를 안 했는데? 그거 원래 가만 팔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형사 사건은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거는 가해자는 그냥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끝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몸을 다쳤기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이제 복귀를 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휴. 그것 때문에 좀 너무 황당해서 이게 분노로도까지 막 치달았었는데 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판결문 내용을 보자면 그 양형 사유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반성문 제출했다고는 되어 있었어요. 아 진짜? 와 가식이다. 가해자한테는 연락이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성문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상식의 영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법원에서 용서해 주는 거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착잡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 저 이해가 안 간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 정도로 크게 다쳤으면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되는 게 옳아요. 예. 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반성문. 반성문으로 집행유예 해주면 안 풀려날 사람이 없죠. 네. 반성문 다 써내요. 판결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라고 돼서 중상해.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중간상해가 발생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전과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이해가 되시나요? 안 돼, 전혀 안 됩니다. 저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안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하십시오. 이랬어야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